이번엔 유시민 이사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KBS가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사와 인터뷰를 해놓고 이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고 주장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검찰에 이어서 언론에까지도 전선을 확대하는 걸까요? 자, 진실 공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KBS가 지난 9월에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가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공개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김경록 씨 이름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김경록 씨는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를 하면서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가 제대로 안 나갔다. 그리고 검사에게 조사를 받을 때 보니까 자신과 인터뷰한 내용이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KBS가 검찰에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KBS 사장이 나서서 밝히라라고 요구했습니다. KBS는 현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유출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인터뷰는 그 다음 날 바로 보도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더 자세한 내용이 밝혀질 수 있겠지요. 뭐 그 전에라도 KBS가 인터뷰한 내용 모두 공개하고 또 유시민 이사장이 인터뷰한 내용 모두 공개하면 어떤 게 맞는지 알 수도 있겠죠. 유시민 이사장이 인터뷰한 내용도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따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떠서 랑 인터뷰할 때 털어봐. 무슨 얘기했는지 조국이 김경록 집까지 쫓아갔대. 털어봐. 뭐 그런 내용을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인터뷰하고 왔는데 조국 교수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거를 지금 털어보라 그러고. 그러니까 언론하고 검찰은 매우 밀접, 특히 법조 출입 기자들. 걔네들이 먹고 사는 게 결국 서로 상호 협조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건 뭐 내 인권이 탄압이 되건 어떻게든 그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막 바람을 불어일으켜줘서 자신감 있게 본인들의 생각을 확정적으로 가져가고 밀고 나가게끔 만들어 주는구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구나. 네. 근데 그걸 제가 말을 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고. 그거는 인터뷰 기사가 아니죠. 그냥 검찰발 기사에 자산관리인 김모 씨의 음성 변조된 발언을 원래 이야기한 취지와는 정반대로 집어넣어서 보도를 하는데 이용한 거지. 그거를 인터뷰한 당사자가 어떻게 자기의 인터뷰 기사라고 생각하겠어요? 예, 자, 정은겁 의원. 네. 지금 요지는 그거죠. 김경록 씨 자산관리사 얘기는 내가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인터뷰한 내용이 그대로 있더라. 네. 이것은 기자가 검찰에 준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논의의 시작은 거기서 된 거죠.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언론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KBS 입장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보충 취재를 위해서 뭐 검찰 측에 전화 취재를 한 것은 맞지만 내용 전체를 주지는 않았다라는 추후에 뭐 그것은 확인돼야 될 부분입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의 공방의 핵심은 사실 진실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경록 씨가 주장한 내용의 본질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맞게 왜곡 편집된 것 아니냐라는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 예를 들면 핵심이 이제 증거 인멸 관련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증거 인멸을 지시해서 그것 한 것이냐. 김경록 씨 주장은 그건 아니다. 그 PC를 가져가려고 했던 것은 애당초에 어떤 다른 내용을 보기 위한 것이지 어떤 의도성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나중에 검찰에 가서 조사 받고 주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라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앞뒤에 맥락을 자르고 이것은 뭐 증거 인멸이다라는 예. 한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 봐라 그것이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해석을 놓고 지금은 굉장히 분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 그 유시민 씨 입장에서는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KBS도 저는 뭐 조만간 그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끔 공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어느 쪽에서 정말 이것이 뜻한 의도된 발언과 달리 예. 왜곡된 어떤 구성의 틀에 맞춰서 한 것인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좀 국민들 입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지금 김경록 씨 인터뷰를 잠깐 들어보면 언론과 검찰, 걔네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상당히 지금 언론과 검찰을 불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경록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보도가 그동안에 많이 나왔다고 본 예.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뭐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금 증거인멸을 했다고 하는 것도 자기는 증거인멸은 일단 아니다. 그 과정들을 아주 장시간 동안 인터뷰 전문을 보면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과 이 유시민 이사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KBS가 과연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넘겨주는 내통을 했느냐. 이 부분은 좀 분리해서 봐줘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언론에 대한 불신하고 KBS의 어떤 취재 과정을 혼선해서 지금 뒤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경록 씨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 그 9월에 그 KBS랑 9월 10일 날 인터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하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니까 검사 컴퓨터 모니터 있는데 예. 보니까 자기가 KBS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검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추궁했다는 게 예.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하나가 덧붙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김경록 자신의 집으로 찾아왔다라는 것도 검사가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경록 씨는 인터뷰에 그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 그러면은 KBS의 인터뷰 내용이 전문이 검찰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면은 그렇게 검사가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KBS의 취재의 어떤 보도 양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모든 기자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김경록 씨는 지금 검찰 조사를 받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게 일부는 피의자 신분이고 일부는 참고에 있는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상황을 왜곡해서 전달할 가능성을 기자는 충분히 그 경계해야 하고 그 경계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 취재를 할 필요가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 확인 취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KBS가 보도했던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블라인드 펀드라고 조국 장관이 얘기하는데 미리 알고 투자를 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KBS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걸 묻는 과정에서 김경록 씨와 인터뷰한 내용이 일부 검찰한테 질문 형태로 들어갈 수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터뷰 녹취록을 내통하듯이 통으로 넘기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 있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 검찰이 만약에 그렇게 상세하게 내용을 들었다면 조국 장관이 김경록 씨 집으로 찾아갔다는 질문을 할 필요는 없었다는 예. 거죠. 좀 혼동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김성환 평론가한테 그 부분 하나 물어보고 싶기는 해요. 유시민 이사장이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지난번에 검찰 쪽에 만약에 정경심 교수 영장 기각이 되면 윤석열 총장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KBS까지 사장이 나서서 해명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뭐 의도를 제가 예단해서 미리 뭐 추측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유시민 이사장은 그동안에 조국 장관과 관련돼 있는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돼 있는 여러 의혹 제기가 언론을 통해 있었고 김경록 씨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많이 왜곡됐다고 하는 사실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보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KBS 인터뷰 내용이 김경록 씨 입을 통해서 나오고 나니까 사실은 이게 시리즈로 보도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 첫 보도를 언론에 사실 뭐 한국 언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KBS니까 KBS도 인터뷰한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 언론 전체의 어떤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지적하고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또 지금 조국 장관 관련해서 지금 검찰개혁에 검찰이 저항하고 있다고 보는 많은 시민들은 언론이 이런 상황을 심판자의 입장이 아니라 선수의 입장에서 뛰어들어서 왜곡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신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보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과정에서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KBS 문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추측하고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KBS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분명히 취재한 내용을 방송했고 그리고 검찰에 흘려준 적이 없다. 다만 검찰에 김경록 씨 인터뷰 관련해서 내용이 사실인지 크로스 체크
하면서 내용이 알려졌을 수는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위원회 구성한 것과 관련해서 KBS 법조팀 기자들을 비롯해서 사회부 기자들이 매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회부장은 보직 사퇴서까지 내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수영 교수, 네. 지금 이 논란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 유시민 이사장이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저는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곳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저는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는 게 이른바 아주 잘 봤던 내통 네이밍 프레임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지난번 예. 그 검사와의 전화, 법무부 장관과 검사의 전화, 압수수색하는 검사의 전화 때 뭐라 그랬냐면 야당과의 내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론이 검찰과 내통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이 내통이라는 단어에 달린 아주 부정적 프레임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하나의 어떤 국면을 만들려는 유시민 이사장의 의도가 아니었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정경심 교수한테도 확인 전화하고 전화 안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경록 씨란 분은 그 주요 증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을 액면대로 다 믿어야 할지 여부를 언론사가 사실은 판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팩트체크 과정에서. 더군다나 김경록 씨는 뭐 KBS가 강제로 인터뷰했겠습니까? KBS의 요청에 의해서 인터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왜 이것을 좀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내가 KBS 사장이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보도국장이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예. 이런 것이야말로 대단히 부적절한 신종 보도 지침입니다. 본인이 언론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공영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다면 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사실관계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면서 어떤 하나의 또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저는 사실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운갑 의원, 유시민 이사장 본인이 이제 지식 소매상 그런 얘기도 하고 어용 지식인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언론인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유튜브 하니까. 그랬죠. 그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은 뭐 언론과 보도의 관점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언론이라고 주장하면 뭐 일각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언론이라는 건 굉장히 그 절제된 또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도와 취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추론, 추정, 정황을 얘기를 해서 그걸로 또 어떤 주의 주장을 펴는 것은 사실은 기사를 통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지금의 문제 제기는 어쨌든 간에 유시민 이사장이 제기하는 것은 KBS도 뭔가 의도성을 갖고 하나의 어떤 주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인터뷰 녹취만 쓴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 안에서도 그분에 대해서 또 서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조국 정국 자체가 뭐 검찰, 여야 정치권에서 이제 언론까지 사실 언론도 비판을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과 지금 대리전을 치르는 그런 양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열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그것은 자성이 한번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한 가지 더 지금 아까 김성환 평론가한테도 왜 이 시점에 유시민 이사장이 언론 특히 또 KBS를 겨냥했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는 질문했는데 저는 얘기하는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검찰 개혁과 함께 지금 언론 개혁이라는 게 지금 들고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라는 그런 어떤 설정이 되면은 개혁이라는 게 한 묶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 해석과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정치적 프레임과 어떤 정치적 해석 이거에만 우리가 매몰될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뉘우치고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가는 그런 노력이 좀 저는 굉장히 절실해 보인다고 봅니다. 예. 유시민 사장과 김경록 씨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그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퇴근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집에 갑니다. 네. 제가 3번, 4번 총 만났거든요. 2014년부터. 항상 그 말씀은 하셨어요. 항상 고맙다고. 네. 우리 잘 놀아줘서 고맙다.
장윤신 교수님 잘 도와줘서 고맙다. 그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음날 되니까 아침부터 이제 기자들한테 전화가 핸드폰이 터질 정도로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피해자 신분이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몇 번 하다가 전화를 안 받으면 검찰에서 나오는 그 키워드 하나 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는데 첫 번째 쓴 사람이 기사를 쓰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건 아예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이 추가로 이제 쓰는데 나중 되니까 PC 교체해줘서 고맙다라고 기사가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자, 김학의 변호사. 지금 김경록 씨가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면 물론 이제 상당히 유시민 이사장한테 호의적인 느낌을 갖고 인터뷰한 걸 알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검찰이나 또 다른 언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불만 또 잘못됐다고 생각한 부분 이런 것을 좀 밝히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그런 저도 인터뷰 한번 들어봤는데요. 예. 이 김경록 자산관리인 입장에서는 아마 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본인과 관련된 예. 일들이 언론에서 시시각각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일정 부분은 좀 과장된 것도 있을 거고 또 왜곡된 것도 본연이 있다고 판단이 들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그 유시민 이사장이랑 접촉이 돼서 아마 방송에 나가서 했는데 언론과 검찰에 대해서는 또 일정 부분 또 불신이 섞인 또 단어를 또 사용했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요. 좀 김경록 씨한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변호인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예. 그런데 본인이 사실 증거 인멸에 대해서 지금 본인 입으로도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원래 피의자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어떤 신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 조사가 뭐 끝났는지 아니면 더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검찰에서 만약 기소를 한다면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럼 재판을 받게 되면은 이 본인이 방송에서 했던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그게 뭐 약간 일관되지 증거로 않는 작용할 수 있다. 일관되지 않는 측면도 있거나 예. 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 보면은 이런 피의자들이 방송에 나오거나 뭐 인터뷰를 하거나 예. 이런 경우는 사실 흔히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예.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KBS라도 인터뷰했고 또 지금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유시민 이사장이랑도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진영주의가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발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 정경심 교수에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 즉 키맨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진술에서 사실 그분은 공식적인 언론인은 아니니까 본인은 언론이라고 하지만 뭐 유리한 부분,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겠지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방송 나갈 것이라는 거는 이 김경록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상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이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이 앞으로도 계속 다퉈지지 않을까 봅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그 알릴레오 녹취록을 보면요. 한마디로 이제 그 증거인멸 피의자의 일방적인 변명에 불과하다. 예. 바로 이제 김경록 씨의 자기한테 유리한 일방적인 변명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유시민, KBS, 검찰까지 진실 공방 벌이는 게 안타깝고요. 일단 이게 각각의 입장을 제가 적어보면 첫째는 이게 유시민부터 보면요. 이분에게 직업이 뭐 작가라 했다가 지금 이게 언론을 했다가 근데 제가 보기에 이분 직업은요. 조국인이나 정경심의 변호인 같아요. 본인에게 변호인이에요. 저는 이제 그 20분의 편집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악마의 편집이라 봅니다. 예. 흔히 아이들한테 90분의 전체 내용 중에 조국 정경심한테 유리한 부분, 특히 조국 장관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받는 PC 있잖아요. 이게 고맙다. 아내 도와줘서 고맙다. 이 부분에 어느 언론이 PC 교체해줘서 고맙다고 쓴 언론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이야기 자꾸 하고 있잖아요. PC 교체해줘서 고맙다. 이런 워딩을 쓴 언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조국 장관한테 유리한 부분, 또 이게 정경심 교수한테 유리한 부분, 이런 부분에게 20분 편집해서 이게 보내주면, 그럼 이게 유시민, 이분의 직업이 조국 정경심의 변호인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부터 오해를 피하려면 전문을 공개했어야죠. 근데 갑자기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제 전문 공개했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공개해놨고 했어야죠. 이게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KBS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KBS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KBS가 인터뷰에도 그거는 취재이기 때문에 전문을 공개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 이게 두 꼭지를 그 다음날 보도했기 때문에 또 이게 크로스 체크 때문에 검찰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KBS를 믿는데 그렇지만 이게 이제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이번에 진상조사위가 발족을 한다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 사회부장 법조팀장은 반발하지만 이번 기회에 그냥 KBS도
국민들한테 전문 인터뷰 공개하고 그다음에 진상조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KBS를 저는 신뢰하지만 이렇게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검찰 있잖아요. 물론 저도 이제 검찰도 뭐 믿지만 그렇지만 이게 검은 유착 이게 언론은 놓지 않습니까? 컴퓨터 대화창이 떴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게 한 줌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검찰도 혹시 이게 부당하게 언론과 유착이 있었는지 또 이게 피의 사실을 공표해주는 대가로 정보를 주고받는지 이런 게 감찰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게 한 줌의 의혹 없이 조사는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지금 KBS가 전문 공개하는 것은 별개로 치고 전문 공개를 한다고 해서 전문을 공개한 것과 검찰이 흘린 것과 어떻게 그게 상관관계가 밝혀질 수 있습니까? 일단 이게 전문을 공개하면 그 다음날 보도인 두 꼭지가 예. 과연 이게 취재 내용의 핵심에 부합하는지 예. 일단 이게 그 보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의도적으로 일부분만 써서 그렇죠. 방송을 했는지 알 수 있을 중요 거다. 부분이 이게 보도가 두 꼭지 된 건지 그거는 예. 확인되고 그다음에 검찰하고 유착 부분은요. 결국에 검찰에서 감찰하면서 컴퓨터 내용이라든지 이게 다 해야 되지 KBS 자체만으로는 조사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박진영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국대 출신 교수로도 계시죠? 제가 네네네. 예, 예. 박진영 교수라고 부르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공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유시민 장관 같은 경우에 애초에 본인이 이 조국 장관 사건에 뛰어들 때 진영의 논리로서 뛰어들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특정 진영의 입장에서 팩트를 가지고 와서 재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분이 기자들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관행에 대해서 의심을 한 거죠.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김경록 씨가 증언했던 내용들이 KBS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것이 그것이 바로 검찰에 가니까 화면에 떠가지고 예.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KBS는 보도를 하면서 이 검사들의 내용들을 쭉 보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김경록 씨 인터뷰만을 딱 편집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유시민 장관은 문제를 제기한 거죠. 왜? 유시민 장관 본인은 제가 자연인이라고 썼습니다마는 사적인 영역에 진영에 속한 인간으로서 팩트를 가지고 자기가 구성을 해서 자기에 맞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KBS나 검찰은 공공의 영역에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에서 구성을 해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장관은 문제 제기를 대표자로서 하게 된 거죠. 지금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은 자연인이 자기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답변을 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제가 자연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대립적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유시민 장관은 애초에 어제 제가 들은 상황에 있어서 편집에 의해서 약간 알리려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팩트를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맞춰서 약간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유리한 것들을 좀 더 많이 해서 내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KBS라든가 또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관행으로서 편집을 해서 내보낸다든가 검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시민 장관과 그분이 인터뷰한 다음에 바로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의 관행 속에서 구태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시민 장관은 문제 제기를 한 거고 한편으로 김경록 씨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유시민 장관이 왔을 때 이 알릴레오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려고 했던 것 같다. 네네. 일종의 검찰 언론의 적폐 부분을 건드렸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그 유튜브 내용 알릴레오죠. 그것도 편집을 했겠죠. 뭐 모든 내용이 다 나간 건 아니니까요. 근데 왜곡 편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공개하지 않은 내용을 들어보면 왜 이게 논란이 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뭐 편집을 어떻게 이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김경록 씨의 증언 취지를 왜곡시켜서 내보냈다 이런 식의 공격을 해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제 김경록 씨의 우리 알릴레오 방송 어제 3회차 알라뷰 3회에 대한 김경록 씨의 평가? 네, 네. 그것은 아주 좋았고 감사하다. 그런 평가를. 전화를 그 후에 하셨군요. 예,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안위가 걱정이 되었어요. 네.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취재해본 바로는. 김경록 씨가 검사한테 갔을 때 검사가 이미 녹취록 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방송 나가는 동안에 이미 다 검토 끝난 거죠. 이 녹취록은 음성 파일이 있고요. 음성 파일은 저와 알리오 제작진만 가지고 있죠. 예. 어제 오후에 네. 혹시 우리가 이제 약간의 편집, 그러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혹시 김경록 씨의 증언 취지와는 다르게 이것이 나갈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김경록 씨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음성 파일은 안 드리고 한글 파일만 드렸거든요, 이메일로. 네. 그 외에는 받고. 그 외에는 아무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김경록 씨가 검찰에 출두했을 때 검사가 이미 가지고 있었고, 뭐 변호인한테서 언론에 나갔든 변호인에게 검찰로 가고 검찰에서 언론에 나갔든 그렇게 나간 거죠. 자, 김수환 평론가, 지금 논란이 된 부분은 그거죠. 김경록 씨가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하면서 증거인멸은 인정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빠졌다는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언론 보도로도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인정을 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안 한 것처럼 보도하느냐. 그게 이제 편집을 그런 식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원문을 오늘 한 1시간에 걸쳐서 열심히 읽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맥락에서 나왔냐면요. 그러니까 왜 그럼 PC를 하드를 교체했느냐.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금융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하드의 PC에 이제 금융자료 같은 게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말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자기가 편히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주말밖에 없으니까 회사의 메인 신세니까 그래서 그 동양대로 내려가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문을 보면요. 하드에 자기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 제출을 했다. 용산에서 뭐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하드를 용산에 가져간 거고, 그것도 언론 보도가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업그레이드를 하든 뭘 하든 손을 대든 하드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지만 그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그건 본인이 인정하고 말고 별 상관이 없는 건데 법률적으로는 이제 증거인멸이 안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록 씨가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검찰에서는 그걸 제 답을 드려야 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그건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맥락의 얘기냐면요. 검찰이 자기가 어찌됐든 하드를 떼서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본인 스스로는 거기 안에 있는 자료 때문에 갔던 것이고 증거인멸의 목적은 전혀 없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컴퓨터 하드에 손을 댔다는 것만으로도 하드를 뗐다는 행위만으로도 당신은 증거인멸을 한 것이다 라고 추궁을 했고 자기가 볼 때 안 건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제 생각에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 들어가서 내가 그걸 그렇게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검찰이 그렇게 자기를 계속 얘기를 하니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그 전체적으로 자기가 인정을 했다고 하기보다는 법률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증거인멸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행위 자체로는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기는 인정했다는 거죠. 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제 KBS 언론에까지 이 파장이 미치고 어디까지 또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한두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는 검찰에 인터뷰한 것을 후회한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릴레오 제작진이 공개했는데 인터뷰 내용 후회 없고 편집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김경록 씨는 이것은 간단한 거다. 오촌 조카가 사기꾼이다. 바로 문제가 터졌을 때 밖으로 튀었다는 것은 사기를 쳤다는 얘기다. 그건 아주 쉽게 보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왜 김경록 씨가 인터뷰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알릴레오가 피의자를 피의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편집한 내용을 알린 것 여기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저한테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4, 5년 동안 모셨던 고객님인데 지금 친척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들떠있고 그 친척이란 사람이 뭔가 확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저희는 알거든요. 이상하죠. 근데 제가 그 선을 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친척이니까. 사모펀드 문제가 났을 때 조범동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100% 돈 맡긴 사람 돈을 날려먹을 거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망갈 일이 뭐가 있냐면 내가 돈 맡긴 사람 돈을 제대로 투자 안 하고 쓰거나 날려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조범동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 교수하고 검찰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범동이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하거든요. 예, 조범동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보면 단순해진다. 이제 김경록 씨 얘기인데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들었나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예. 제가 이제 판넬에 급하게 그 한 문장을 적었지만 김경록 씨가 사모펀드의 그 전모를 알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에요. 김경록 씨는 이제 그 한두 신의 PB로서 예. 그 전에 정경심 재산 뭐 주식 같은 거 관리해 준지 모르지만 실제 그 정경심이 코링크 피해 투자 이후에 코링크 피해가 이제 웰스 CNT 갔다가 WFM 인수하고 쭉 그 후의 과정요. 이걸 이게 그 김경록 씨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본인이 이게 전혀 관여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뭐 또 전혀 모르라는 법은 없죠. 정경심 씨 제 말은 이게 자산 조범동이가 관리인이었으니까. 아무리 구속돼 있지만 조범동에 예. 대해서 사기꾼이다. 그러면 이게 정경심이는 뭐가 돼요? 사기꾼의 피해자밖에 더 됩니까? 정경심이 피해자고 조범동이가 사기꾼인지 아니면 이게 조범동과 정경심이 공범인지. 그러니까 김경록 씨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요. 예. 제 말은 이게 그 위치상 본인이 기존의 주식 투자는 도와주실지 모르지만 펀드에 웰스 CNT나 WFM이나 그 이후의 펀드는 김경록 씨가 관여한 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본인이 정확하게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 이게 조범동이가 사기꾼이다. 이거는 조범동에 대해서 중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수사에 혼선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아는 부분에서만 말해야지. 왜 정경심이는 전부 이게 무조건 피해자고 조범동이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김한규 변호사, 지금 김경록 씨에 대한 혐의는 증거인멸 관련 부분이죠? 예, 증거인멸입니다.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혐의는 없는 건가요? 예, 알려지진 않았고. 예. 그 어차피 핵심적인 김경록 씨의 행위 자체는 그 한밤중에 이제 정 교수랑 같이 동양대에 가서 네. PC를 반출하기 이게 가장 핵심적인 어떤 혐의이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한 행위가 증거인멸이냐 아무래도 그 검찰에서는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일단 사실대로 얘기했으니까 뭐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 아니다 할 수 있는데 뭐 어저께 뭐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이 방송에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예. 조범동한테 조범동 사기꾼 이 코스프레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 조국 장관이라든가 정경심 교수는 억울한 상황인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사모펀드와 관련된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프레임으로 가는 거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증거인물 부분도 그런 건데. 근데 과연 이 분이 사실은 이 사기꾼이라고 말씀하신 건 있는데 이 사기꾼이라는 부분은 가치 판단이거든요. 이분이 방송에서 얘기한 건 이 KBS 인터뷰한 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코링크를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운영했다는 말을 들었다라든가 뭐 WFM에 대해서 말을 들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사실관계라는 이것과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제 사기꾼이다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구별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검찰에서 결국 수사는 이 돈이 흐름에 통해서 과연 이 조국 장관 내지는 이 교수, 이 가족 측이 돈을 근본적으로 피해 본 것인지 아니면 공모한 것인데 이 자산관리사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관여된지는 한계는 있고요. 이 증거인멸 범위 내에서만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언론에까지 번진 진실 공방 짚어봤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은갑 의원,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자꾸 KBS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그 기저에는 취재하고
또 보도하는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과연 제대로 돼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치 조국 장관을 반대하거나 사퇴시키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취재진이라든지 또는 뭐 데스크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어떤 예단 같은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앞서 유시민 이사장 발언을 보면 녹취록이 넘어갔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한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KBS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취재를 하면은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충 취재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맞느냐 이런 식의 어떤 추가 취재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점을 간과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근데 녹취록이 실제적으로 전문이 갔는지에 대해서 우선 확인되면 그거는 좀 뭐 진실은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왜 그런 시각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 하면 어쨌든 간에 피의사실 공표를 갖고 지금 검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는 뭐냐면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그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그것이 굉장히 그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예를 들면 왜 기사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취재와 인터뷰는 다르지 않느냐. 그거는 어쨌든 녹취를 인용해서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너무 급하게 또는 강하게 주장을 펴다 보니까 지금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앞서 얘기한 물론 이제 녹취록이 전문이 갔느냐 이거는 추가로 별도로 뭐 검을 통해서 하든지 규명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봅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 네. 하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 좀 연장선인데요.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짠 프레임을 깨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되는 여러 혐의가 흘러나왔잖아요. 흘러나왔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볼 때는 이게 언론이 검찰의 확성기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 검찰의 의도에 같이 맞춰주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다른 의혹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언론 스스로가 너무 지나치게 의혹을 부풀렸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신이 깔려 있었던 가운데 인터뷰를 하면서 KBS가 튀어나오니 거기에 대한 확인 취재를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경록 씨가 얘기한 것을 근거로 해서 너무 섣불리 터뜨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하자면요. KBS 문제의 의혹 제기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전에 언론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의혹 제기를 한 것은 어찌 보면 검찰이 피의 사실을 상당 부분 언론을 통해서 흘려내보내고 특히 그 창구가 법조팀이라고 하는 그런 창구를 통해서 흘려내보냈다. 이거를 김경록 씨 인터뷰를 통해서 유시민 이사장은 본인 스스로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리면 원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정경심 교수하고 과연 그동안에 직접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걸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김경록 씨하고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경록 씨가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사모펀드로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김경록이 먼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피 제안서를 들고 왔다고 표현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블라인드 펀드냐 아니냐 조국 장관이 이거는 어디 투자하는지 몰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은 별도 논쟁으로 치더라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지금 김경록 씨가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익성, WFM 이런 곳을 알아봐 달라고 여러 차례 자기한테 부탁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 정경심 교수가 지금 그 조범동 씨, 그 오천 조카 부인한테 돈을 빌려줘서 코링크피의 실질적인 설립자처럼 돈이 흘러들어갔고 코링크피가 설립되고 그다음에 여러 사모펀드가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그림이 그려졌다. 이렇게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좀 복잡해진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피 실질적인 설립 자금을 댄 사람이다.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동안엔. 근데 지금 김경록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피의 실질적인 설립을 했다고 볼 수 없을 만한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의 자금의 흐름에만 검찰이 집중해서
검찰이 그림을 그린 것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 흘려내보냈고 자, 그게 정리가 피의 필요합니다. 사실이 예. 계속 언론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개가 되어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에 인터뷰 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좀 김경록 씨 발언의 어떤 신빙성 부분에 관해서 또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도록 하죠. 제가 이게 예. 유시민 이분이요. 검찰이 그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돼요. 도저히 어디서 그 정보를 유시민이 얻었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게 KBS가 전문에게 녹취록을 검찰에 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아니, 상식으로는. 김경록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김경록 거죠. 씨는 이게 컴퓨터 대화창에 대화가 예. 뜬다 했지 그래서 녹취록 전문을 추론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다른 루트로 아마 김경록 씨가 아니고 다른 루트로 이게 취재한 거거든요. 뉘앙스를 보면 지금 유시민 그런 얘기는 안 하는 뭐, 게 예, 김경록 확인되지 씨에게 않은 거니까. 녹취록 전문이 있다는 게 아니고 컴퓨터 대화창에 있다는 뜻이고 예. 본인에게 취재한 바에 의하면 검찰이 녹취록을 들고 있다. 전에도 보면 이게 자꾸 본인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서 고급 정보가 나오는데 도저히 검찰의 본인은 피의 사실을 그래 비판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취재를 검찰이 하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죠. 예. 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짚어볼까요?